자, 조합들이 선호하는 소위 1군 건설사로 불리는 시공능력 순위 10위권 내의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꺼리는 분위기다. 자, 2023년 9월 3일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 지역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 최근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7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를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9%가 감소를 했는데 아파트 외 주택, 그러니까 다가구라든가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대부분 이제 아파트 외 주택을 보니까요. 이 숫자가 무려 50.3%가 감소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폭으로 감소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 신축에 계획 있는 분은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 22강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2023년도 이제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8월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신 분이나 또 시공자를 운영하신 분들은 올해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13년차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처럼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주택 착공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올해 경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7월 누계 인허가 통계가 나왔는데요. 특히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아파트 외 주택 통계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나왔는데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뉴스를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착공 현황을 보니까 작년 대비 반토막으로 지금 상당히 떨어졌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정비조합하고 시공자 간의 계약이 줄줄이 포기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요.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9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상당히 놀라운 숫자가 아닌데요. 최근에 건설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을 줄줄이 포기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시공사가 사업지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예전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건축 경기가요, 상당히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그런 건설 현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7월 누계 아파트 인허가 통계와 착공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 주택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와 비아파트, 이 주택의 현황에 관련된 모든 통계를 대상으로 해서 인허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7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요, 20만 7천 호 정도로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대략 29.9%이기 때문에 30% 정도 인허가 물량이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월별 인허가 통계를 보니까요.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고요. 지난 10년 평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빨갛게 나온 부분이 바로 2023년도 통계가 되겠는데요. 지난 10년 평균을 보더라도 너무나 크게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8,000호 정도가 나왔는데요. 2023년도를 보시면은 이 2023년 2월에 뭐 평균점에 도달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7월달 통계를 보니까요. 너무나 크게 저조하게 떨어졌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작년 대비 30%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요. 앞으로 주택 공급이 상당히 줄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인허가 통계를 보고 2, 3년 후에 주택 준공 실적을 보게 되는데 벌써 인허가 통계가 벌써 30%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좀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착공 통계를 보니까요. 인허가 통계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누계 기준을 보니까요. 전국 주택 착공이 약 10만 2천 호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54.1%가 감소했기 때문에요. 이 50%가 넘은 숫자로 감소한 부분은 상당히 조금 충격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뭐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50%가 넘어갔다면 이 부분은 너무나 놀라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자, 월별 착공 추이를 보니까요. 여기도 보면은 10년 평균,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통계를 보더라도 너무나 저조한 착공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택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주택 공급난 부분도 이 착공 추이와 좀 연동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2023년도 보시면은 뭐 1월부터
7월까지 상당히 저조한 숫자로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 경기가 어렵다.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요. 23년 건설 경기에서 주택 쪽도 너무나 어려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외에 주택 인허가를 보니까요, 50.3%로 감소했습니다. 자, 7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를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9%가 감소를 했는데, 아파트 외 주택, 그러니까 다가구라든가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대부분 이제 아파트 외 주택을 보니까요, 이 숫자가 무려 50.3%가 감소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폭으로 감소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전세 사기 사건도 상당히 좀 큰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이요, 아파트 외 주택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내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분양도 안 되고요, 그동안 전세에 관련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택 사업을 했는데 이 전세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 주택 인허가도 상당히 감소를 했다. 그만큼 아파트 외의 주택 시장은 얼어붙었다, 거의 스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착공 통계를 보시면요, 7월 누계 기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같은 경우는 54%가 감소를 했고요, 아파트 외 주택 착공도 54.5%가 감소했기 때문에 착공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택 착공이 다 동일하다. 그만큼 거의 착공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7월 누계 기준 주택 건설 물량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허가 같은 경우는 29.9%, 그러니까 대략 한 30%가 감소를 했고요. 착공 같은 경우도 7월 누계 54%가 감소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너무나 안 좋은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양 같은 경우도 44.4%가 감소를 해서요, 이 부분도 어렵다. 말 그대로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좀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 같은 경우는 벌써 2년 전, 3년 전에 인허가 물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2.1%가 증가를 했습니다. 2.1%가 증가를 했다. 자, 준공 물량 같은 경우는 2, 3년 전에 통계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와 착공과 분양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 주택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9월 3일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 지역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 최근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부가현 2구역, 홍제 3구역 같은 경우가 공사비 증액 문제 때문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자, 공사비 증액을 보니까요, 평당 490만 원에서 85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합 측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 해지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홍제 3구역 같은 경우도 평당 687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올라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9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자, 이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생 같은 경우도 지하층 공사 있는 경우는 거의 평당 10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9월 3일자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시공자 간의 계약 해지까지 수순을 밟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뉴스를 보시면요, 부가현 2구역의 계약 해지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조합 측은 양보를 해서 687만 원까지 양보를 했고요. 시공사 같은 경우는 859만 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9월 23일 총회 전까지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시공사 간의 계약이 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요, 조합원 같은 경우는 1인당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이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분담금 문제 때문에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조합 측 같은 경우는 20%를 내려서 687만 원으로 협상안을 냈고요.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859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687만 원으로 합의가 된다면 이 부가현 2구역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런데요, 이 시공자가 시공비가 인하될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건설 경기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23일 날 총회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시공계약 해지가 늘어나게 되면은 주택 공급난이 불가피하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장의 서울주택 공급 비중이 90%를 육박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정비 사업장의 시공계약 해지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서울시 주택 공급난이 불가피하다. 2, 3년 뒤에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 서울시의 정비 사업장 조합과 시공사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요. 시공사 공사비 수용 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경우에 시공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시공사를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시간이 6개월이 또 소요가 됩니다. 자, 6개월이 지나서 또 시공사 재선정을 할 때에 공사비가 과연 6개월 전 공사비에 맞출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 재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월 6일자 뉴스인데요. 계약을 해지하려 했는데 대안이 없는 그런 현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와 갈등이 생기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시공사와 불편한 동행을 택한 조합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 9월 17일에 시공사 대우건설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 자, 이 문제가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재신임을 하겠다. 그런데요, 시공권 유지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 자, 사업 속도와 공사비 문제가 있지만 시공사가 선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합은 불편한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재선정 절차에 나설 조합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고요. 공사비 문제 갈등을 빚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최근에 몸을 낮추고 다시 해당 시공사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군 업체하고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요. 건설 경기 한파에 건설사들이 국내 도시정비 사업 비중을 줄이고 있고요. 선별 수주 움직임을 보이자 시공자 선정이 어려워진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거꾸로 현장을 선별 수주를 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불편한 동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한남 2구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앞서 살펴본 부가현 2구역 그리고 홍제 3구역 같은 경우에 시공사 계약 해지가 가능할지 상당히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이어서 보시면요. 업계에서는 향후 정비사업 조합들이 한 번 시공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합들이 선호하는 소위 1군 건설사로 불리는 시공능력 순위 10위권 내의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재선정 절차에 과감히 나설 수 있는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구역도 흔치 않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1군 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은 현장만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사가 사업지를 선택하는 상황으로 간다. 시공사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해 놓으면 나중에 공사비가 증가됐을 때 이 부분을 조합 측과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상이 안 되면은 공사 중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업성이 안 좋은 쪽들은 현장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큰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큰 현장이든 작은 현장이든 다 어려운 현장이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물량도 줄었고 착공 물량이 무려 54%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공사가 어렵다. 큰 아파트 현장이든 아파트 외 주택의 현장이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이 거의 뭐 죽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열릴 것이다. 자, 2024년부터 민간공사,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는 제로에너지 빌딩 5등급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부터는 공사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자, 시공사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 몰렸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좋아질 수 있을지, 공사비가 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은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떨어지기가 어렵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시장, 건축 시장이 2024년까지 어렵게 흘러가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2023년도 건축 시장을 보면은요,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경기 한파가 2024년 하반기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택인허가 통계를 가지고 건설 시장, 또 최근에 나온 주택조합과 시공자 계약 해지에 관련된 뉴스를 좀 살펴보면서 현재 주택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건설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통계 지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